오늘 지금부터 제14회 한국하이쿠연맹 목요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달에 이어서 사실 아름다움이 뭐고 진실 그리고 착함, 즉 선함이죠. 선함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특히 마츠오바쇼가 생각했었던 진선미는 과연 무엇이며 그가 말하는 진선미의 어떤 정의, 어떤 개념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지점이 공유하고 있고 또 어떤 지점이 좀 이질적으로 다가오는가에 관하여 한 작품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주제 및 내용에 밑에 있는데 우리 목소리 좋은 우리 이영웅 선생님 한번 우리말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밑에 일본어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팔꽃 보며 아침밥 먹는다네 풍류남일세. 보통 하이쿠는 두 분 연달아 하시거든요. 나팔꽃 보며 아침밥 먹는다네 풍류남일세. 아사가오니 와레와 고메쿠 메시쿠 메시쿠 오도코 가나 아사가오니 와레와 메시쿠 오도코 가나 오토코 가나. 가능하면 일본 와카나 하이쿠에는 한자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히라가나가 원칙이에요. 가급적이면 한자를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자를 쓰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좀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평범한 말을 쓰므로 통해서 하이쿠는 과연 뭘 말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그 지점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팔꽃 하면은 우리 문학에서는 어떻나요, 여러분? 한국 문학에서 나팔꽃이 나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조작품이라든가 또는 한시라든가 등등에서 나팔꽃 하면 딱 이렇게 마치 키워드처럼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팔꽃의 꽃말은 어떻나요? 아사가오의 꽃말. 우리가 아사가오가 모닝글로리잖아요. 예, 모닝글로리 우리가 보통 우리 문방구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꽃말은 어떤 게? 아침에 얼굴 인사. 인사. 아침 인사. 자, 진짜 모닝글로리 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차님은 지금 이 사진을 한 몇 카트 찍어서 사무차장님한테 보내주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팔꽃은 사랑의 고리라고 합니다. 사랑의 고리. 고리.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물론 부정적으로 하면은 얼개라고 하든가 멍해와 같은. 소식이랍니다, 선생님. 네. 말이. 근데 일본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미운 사랑일 수도 있고 고운 사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나팔꽃이 가지고 있는 꽃말이라 그래요. 그럼 결국에 일본에서 나팔꽃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와 같은 장치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하고 상당히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정환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나팔꽃은 굉장히 좀 상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나팔꽃의 개념과는 달리 상대방의 선 내지는 상대방의 악의 면을 지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곡에 보면은 나팔꽃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본다라고 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진 긍정적인 면, 또 그가 가진 부정적인 면을 직시하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가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의 시점을 즉각적으로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나팔꽃에 담고 있지 않는가라고 봐요. 근데 뜬금없이 아침밥을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도리씨가 우리나라 시에서나 세계적인 시에서 그냥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시라고 하기보다는 그 일상 같죠. 우리가 일기에서 그냥 아침밥을 먹는다, 먹었다라는 말인데 아침밥을 먹는다라는 개념은 일본에서는 대부분 아침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 거가 일상인가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루에 세 끼를 반드시 먹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두 끼만 먹었다던데요. 우리는 그 두 끼란 언제 조선시대 이럴 때 어, 두 끼 아닐까요? 두 끼라고 그 하는 대신 거는 밥을 많이 했다가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억지이고 가난할 때는 점심 빼고 점심 빼고 예, 세참 어떻게 먹어? 점심을 빼고 아침 열심히 노동하고 점심을 잘 드세요. 아니 노동할 때는 삼시세끼 먹고 먹고 국민들은 겨울에 해가 짧을 때 해가 짧을 때. 아침을 늦게 먹고 저녁을 일찍 먹고 저녁을- 점심을 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끼잖아. 그럼 이게 1년 내내 두 끼를 먹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참 이제 노동이 많이 필요할 시기에는 네.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세 끼를 반드시 먹어야 할 거죠. 일본 역시는 기본적으로는 두 끼였어요. 노동과 관계없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말하는 브런치를 먹어요. 브런치.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겠죠. 늦게 일어나야 늦게 일어나요. 근데 일본 사람 늦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마 세계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마 일본이 아닌가. 오죽하면은 일본에 본래 아침인사라는 게 없었는데 서구 언어가 들어오면서 굿모닝에 해당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 번역을 한 게 이제 일본어로 이르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상적인 인사말이 되어갔거든요. 어쨌든 선악의 개념을 들이대는 나팔꽃이 나타나는 거. 죄송한데 네, 그 일본에 저는 그 일본어를 배우면서 네, 일본 인사가 참 멋있다. 어딘가 모르게 서양 인사를 닮았는데 그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딱 그냥 그 일본어를 굿모닝을 번역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 오늘 제가 말씀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번역이거든요. 네.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물리적으로 글을 옮기는 것도 되지만 사유 자체를 필터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인도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세 끼를 먹었지만 아침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로망입니다. 로망.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인테리어가 되거든요. 이른바 풍류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국에서는 풍류라고 한다면 여성과의 어떤 관계를 많이 따지는데 일본에서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나 그 아침은 오랜 동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팔꽃이 잠깐 피었다 질 그 무렵, 그 공간, 그 시간 대해서만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근데 이 말을 한 이유는 결국 제가 여러분 다시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을 중국인은 미라는 말을 쓰고요. 진실을 나타내는 말은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말은 진이잖아요. 우리가 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선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왜 진선미가 이게 하나의 권위를 가지게 됐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영향을 줬을까? 우리 미스 코리아를 뽑으면 항상 뭐부터 뽑습니까? 진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진선미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하는 가치 기준은 우리 아시아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건데 아시아가 아니면 어딜까요, 여러분? 아시아권이 아니면 아권이 아니다. 아시아권이 아닙니다. 그럼 영국. 영미권이에요. 그쵸? 영미. 그리스와 그래. 로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죠. 그리스인들은 신을 믿었습니까?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은 대비를 하죠. 그리스의 철학적인 요소가 예컨대 기독교에 영향을 준 것이 신과 그다음에 인간 세상과의 마치 진짜와 가짜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우리 인간은 인간을 보진 않고요. 신이 만든 피조물로 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개념 아닙니까? 어느 종교에서 많이 그렇게 합니까?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 이전에 이미 그리스 철학적인 마인드에서는 우리 인간의 세상은 신의 세상에 의한 거울이다라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라톤은 그가 끝까지 지향했었던 것을 이데아라고 표현을 써요.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그 이데아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세상을
베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들의 세상을 모방한 것이 바로 이 현실이라고 본 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또 알아야 되고 그 암의 대상을 바로 진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십니다. 영어 혹시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트루스입니다. 그럼 트루스가 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 참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건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구의 사람들은 집단주의입니까? 개인주의인가요? 철저한 개인주의죠. 신과 어떻게 갑니까? 집단으로 가서 신에게 호소합니까? 개인으로 갑니까? 신과의 교통은 개인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컨대 하나님과 예컨대 우리의 하나님이 있다면 아시아적인 마인드에서는 누가 그 중재자로 나서서 신과 교통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무당이죠. 무죠, 무. 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 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무는 신을 접하는 자잖아요. 신을 대변하는 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무당을 혹시 뭐라고 부르던가요? 일본식 무당입니다. 일본 아직도 무당이 있죠? 일본 무당 어디에 있습니까? 신사에. 천황의 무당. 천황 자체가 뭐다? 천황의 말을 그대로 받는 게 바로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신사예요, 신사. 그들은 조용해요. 말 안 해요. 내가 무당입니다. 어떤 경전 들이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가 그 공간이에요. 당신이 와서 고민하라. 당신의 고민을 여기 배출하세요. 라고 다 수렴해 드릴게요. 이른바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포용합니다. 맞춰봐도 마찬가지죠. 근데 서구의 진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선미에 관하여 그 순서 내지는 그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아는 능력, 우리는 동물과 달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는 특성이니까 그것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지성인이잖아 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는 또는 존재자는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고민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진이라는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물론 중국 한자어에도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한자 그대로 보면은 참진자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중간에 그 모든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팩트가 바로 참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참진자입니다. 맞습니까? 참진을 살펴봤더니 그 중간을 가장 중심을 해당하는 문자가 눈이거든요. 그 눈 위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과감하게 칼도 있고요. 또 열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칼과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주의 중심이죠. 그 눈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눈 위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눈 위에. 뇌. 우리 부산말로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골입니다. 골. 그렇죠?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입니다. 판단.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모든 대지에 우뚝 서서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 인식 능력과 관계가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또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등등을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선과 미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동물이 연상됩니다. 양입니다. 양. 그럼 양이 상징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양은 우리가 보통 sacrifice라는 말을 써요. 희생이죠.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나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자인가요? 뭔가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그것이 하늘일 수도 있고요. 바다일 수도 있어요. 또 거대한 대자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양을 통틀어서 그게 입구자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거는 세계를 나타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말하는 그때 갈릴레이가 말하는 어떤 둥근 세계가 아니고요. 아마 과거 중국인이나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지구를 어떤 도형으로 봤다라고 하는 걸까요? 사각형이 문제겠죠.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구원을 하려고 한다면 무죄이어야 됩니다. 가장 선한 자만이 구원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양의 동서를 떠나서도 아마 동일한 또 공유되는 개념이 아닌가 봐요. 그럼 착감이란 무엇인가? 그럼 착감이란 무엇인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what is good이라고 보여는 씁니다만, 자, 그러나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반드시 액션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행위, 드러난 행위가 바로 우리는 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세 번째는 가장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담론을 나눈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역시 뭐가 나타나 있나요? 양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양 밑에 자세히 봤더니 어떤 한자가 나와 있나요? 큰 데 같아요. 큰 데는 성인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정선생님 말씀하신 제사장, 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 됨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신을 대변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그 양을 바로 하늘에 바치면서, 대자연에 바치면서 바로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행위 일체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여성성을 나타내는 어떤 젠더적인 섹슈얼리티의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 작동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진선미로 나누는 이 구분은 사실은 그리스인이 출발을 했으나 이것을 근대에 맞춰서 규명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 독일 하면 가장 위대한 철학자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칸트입니다. 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아름다움을 묶었어요. 다시 말하여 가치를 묶기도 하고요. 저 진선미로 규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독립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프랑스의 국경은 다릅니다. 국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보면은 진선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진을 우선순위 하진 않습니다. 구쟁에 의하면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 나타난 것은 바로 뭐였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 사람은 진, 선, 미가 아니고요. 진, 미를 하나 격상시켰어요. 구쟁이에서. 18세기에 마침내 프랑스 철학자에 의해서 미가 한 단계 올라왔다.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진선미는 어떤 능력이 있고요. 어떤 힘으로 의해서 전개가 되느냐. 그럼 결국 이렇게 나타내 봤을 때 진은 우리의 인간이 알려고 하는 능력, 그 대상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다른 말로 하면은 관념론이라고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서구에서 근대를 열었다. 여러분 수학책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I think 합니다. So I am. 오늘 영어 됩니다. So 하셔도 되고 therefore 하셔도 돼요. Therefore I am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생각하는 거는 누가 생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근대 이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서구에서는 중세입니다. 암울한 시대라고. 실제로 암울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유 체계 자체가 암울했었고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요. 보장이 안 됐고 생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하는 거는 오직 신만이 해야 되고요. 신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뭡니까? 아까 일생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성당입니다. 성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유럽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중세 이전의 유럽은
성당의 제일 수장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교황이죠, 교황. 즉, 어느 나라든 그것이 헝가리든 체코든 관계는 없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을 증명할 때는 교황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무려 몇 년간 지속해 왔습니까? 무려 몇 년간 했을까요?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 서로마 제국 멸망하고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몇 년이 됩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 2000년 동안 지금, 물론 유럽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잘 안 믿어요. 기독교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는 다른 데로처럼 이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럽인들이 빠져나가는 기독교 원리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들이매 내민 게 바로 미학이고 철학적인 사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서 참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과에서도 그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즉, 무가 뭐고, 아가 뭐고, 유가 뭐고,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세계관의 확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해요. 저기 우리가 불가라고 하면은 시간관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세계관이라고 할게요. 불가는 끊임없이 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회예요, 윤회. 윤회 말을 조금 더 다듬는다면 순환입니다. 순환적 세계관이거든요. 그것을 인연자가 그래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나요? 순환인가요? 어떻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세계관이요? 직선이에요. 직선은 어떻습니까? 뭐 굳이 수학적인 정의를 들어드리지 않더라도 시작을 알파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자로해서 끝이 반드시 있어요. 끝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70년대까지 가장 좋았던 우리 손목시계 하면 어떤 메이커가 오메가. 세이코도 있습니다만은 세이코는 일본의 전공이라는 한자입니다. 알파가 있다면 바로 뭐가 있습니다? 오메가가 있어요. 다시 포맷시켜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인간이 타락된 인간의 삶을 포맷시키는 방법이 서구에서는 어떻게 시킵니까? 물로서 다스리잖아요. 물로서. 그래서 선별된 사람만 예컨대 네모난 배에 띄워서 그 DNA만 구제시키죠. 이른바 네모난 배를 우리가 법일반적으로 방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각각 모서리를 놔두니까, 그죠? 깔끔한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살아남을 자, 그럴 가치가 있는 자들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적 세계관과 순환적 세계관이 충돌해요. 그 충돌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점이 바로 그들이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시아 바운드리고 남미고 아프리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 정말 지금 유럽이라든가 또는 이른바 서구라고 할게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의 어떤 횡포였고 권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을 우리는 마츠오바시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인의 사유는 식물적 세계관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이라고 하여 위대하게 막 성장하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잡초에 지나지 않는 그냥 벽 틈에 또는 나무 틈에 자라는 그 잡초가 자라는 면에서 바로 강력한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침에 나타나는 나팔꽃 자체도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없는 가장 평범한 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나팔꽃을 통해 인간의 선악적인 면을 예컨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이쿠 작품을 다시 보신다면은 우리 이영호 선생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나팔꽃 보며 나팔꽃 보며 아침밥 먹는다네 풍요남일세. 나팔꽃 보며 아침밥 먹는다네 풍요남일세.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본어는 우리 아키오 교수님. 네. 예. 니혼고이란 거로. 일본어? 네.
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朝2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朝顔に我は飯食う男かな。かなですね。かな.朝顔に我は飯食う男かな. 좋습니다. 두 분의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씀을 다 들어봤고요. 전체적인 이 작품의 굳이 번역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작품의 전체의 흐름을 봤더니 나는 속세를 벗어난 어떤 거룩하고 신성한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선과 악적인 면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팔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손님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척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팔꽃이 지기 전까지 나는 당신의 잘못을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또는 고치려고 또는 고칠 수 있는 또는 그러한 풍취라든가 또는 풍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작품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자님의 제자는 몇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공자의 제자가 약 3,000명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천하를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제자는 몇 명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까? 공문 17입니다. 10명의 그렇죠. 선인입니다.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이 전부 다 똑똑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정말 고쳐야 될 성격적으로 고쳐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자로 같은 사람은 번기는 고쳐야 되거든요. 역시 하이쿠도 하이징을 나타내는 마초바시오도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중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제자가 지금 제가 이름을 제시를 했어요. 바로 누군가요? 다카라이 히카쿠라는 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네네. 그 하이쿠집이 있었어요. 네네네. 나츠카시ですね. 그래서 마츠오바쇼는 아주 심약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욕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욕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 제자를 어떻게 하면은 각성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을 했었겠죠. 그래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은 나는 나팔꽃이 핀 동안에 그래도 핀 그 동안에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바로 히카쿠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마츠오바시는 어떤 참됨, 아라라라거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의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쿠가 추구하고자 하는, 즉 시는 시로서 가야 되는데 그 시를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류만을 고집했었던 제자. 이 제자가 제일 똑똑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바라는 바와 그 길과 달리 자신의 길을 아주 호박한 성격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가 23세에 썼다라고 하는 가장 활발했을 때 썼을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바로 마츠오바쇼의 이 작품으로서 단순히 어떤 훈계조의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같은 하이쿠에 대응하면서 그의 평상시의 어떤 인성을 이렇게 진의 개념과 그리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의 개념. 궁극적으로 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거든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십시다. 오시면 제일 밑에 미라고 하는 거. 서구인들은 나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나의 희망이 무언가? 나의 꿈이 무언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신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신미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를 살핀다? 그거는 그렇죠. 조금 모자랍니다. 참, 신미적이다라는 말은 미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미를 부여할 수 있는 또는 미를 즐길 수 있는 또는 미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우리는 신미성 또는 신미주의 등등으로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주의와 같은 문장으로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결국 마츠오바시는 제일 마지막에 미를 지향하면서 너에게는 그 제자에게는 진실의 부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공자의 시경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시경을 읽으셨을 때 공자는 무슨 생각으로 6개의 텍스트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시경이었을까요? 공자는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경은 지금 그 공자님이 편집한 거거든요. 편집입니다. 그 편집 의도입니다. 의도. 그 취지. 예, 예. 그 유행가는 유행가대로 그렇죠. 그 종료 뭐 재래에 필요한 거는 재래에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그 6가지의 쉽게 말하면 컨텐츠고 영역이죠. 영역별로 나눴죠. 301학년으로 네. 지금 편집을 하신 거거든요. 네. 시경이. 그럼 제일 마지막에 공자가 한 말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예. 딱 3글자로 나옵니다. 사부서. 사무사라고 예. 하죠. 예. 예.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사가. 옷을 무자에 네. 사사로 사악함이다. 그렇죠? 시에는 사특함이 없다라고 제일 마지막 결론은 내리잖아요. 그거는 평가죠. 그럼 시라고 하는 거하고 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시와 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가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의 노래. 요새 노래 가요? 우리나라의 전통 노래는 뭐라고 불러요? 아, 우리는 시를 못 붙였어요. 시가? 예, 예. 시죠? 가밖에 못 붙였어요. 시조 위로 올라갑시다. 더 올라갑시다. 뭐 이런 아기잖아. 우리가 보통 시조는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조는. 정가를 말씀하시는 네, 시조는 한자가 떼시자에다가 떼시자에다가 고를 조자잖아요. 그 떼를 부른다 말이 이상하죠? 요때 조자는 가락 조자입니다. 가락. 가락이죠. 조율. 그러니까 조율해. 떼의 가락이니까 가락은 결국 노래거든요. 노래니까 언제 노래인가요? 시조라고 하면은 당연하죠. 그 봄, 여름, 가을 다 될 수 있고요. 그 시절의 노래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시조는 조금 이따 놔두고요. 시조 위에는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려시대는 뭐라고, 우리 노래를 뭐라고 불렀나요? 시는 못 붙였어요. 시는 중국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정가 같은 것은 진짜 다 나옵니다. 가사도 나오고 또 가시 있고 예, 가사. 고려가요라고. 그게 가요예요. 가요. 고려가요, 고려소교, 고려가. 고려가 있어. 네. 이때 시조하고 또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그건 생각이 안 나.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게. 판소리 같은 거 예수님.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예예. 이거는 음악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재탄생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말씀하신 이제 가사문학은 대체로 우리가 조선 중기에 송순이라고 하는 면항정을 짓고요. 그때부터 이것도 결국 시조의 변형입니다. 변형이고. 근데 우리나라 시조는 물론 이제 우탁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 말에 우탁 선생부터 이조년이니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다가 쉽게 말해서 조선의 4대 부죠. 4대 부에 의한 어떻게 보면 일정한 특정한 계층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슬로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육아 이데올로기적인 면을 조선의 개국과 아주 걸맞게 맞춰낸 시대의 어떤 발명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후기 넘으면서 시조의 양상이 달라져요. 아까 말씀하신 가사문학도 우리가, 근데 가사문학은 우리가 규방가사라고 해서 여성은 시조를 못 썼습니다. 여성은 시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 있었죠? 누군가요?
어느 계층? 기생. 근데 청산리 벽대수 약하는 건 기생이 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기녀문인들은 참여할 수 근데 그걸 있었으나 우리가 시조라고 부르는데. 시절은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 여자를 못 짓다더니 여자를 짓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말한 여성은 양반가의 여성, 아, 일반 여성뿐만 아니라 양반가의 여성은 시조를 짓고 싶었으나 얼마나 짓고 싶었겠습니까? 치우면 되지. 지으면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금지를 해요. 시조는 가부장적이고요. 남성 위주의 시형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아무데도 지금 오늘 처음일 겁니다. 그냥 매창도 지었고 다 지었을 건데 나 그거는 특정한 여성들에 의해서 참여가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다시 고려가요 하면 여러분도 많이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로 생각나시는 고려가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청산리 벽개수야. 또. 살을 있다 청산에 살을 네,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뭐도 있습니까? 근데 고려가요라든가 고려가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라시대. 향가죠. 우리 향가를 한번 놓고 보실까요? 향가는 어디의 노래를 향가라고 합니까? 어느 나라의 노래예요? 지금까지. 그 신라만, 그럼 백제 사람은 향가 안 불렀을까요? 아, 백제 있어요, 한가. 백제 사람은 안 불렀고 고구려 사람 안 불렀을까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남아 있는 게 없겠지. 백제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향가도 신라시대에 적혀진 게 아니고 어느 시대에 적혀졌어요. 기록이 된 건 어느 시대예요? 고려에 와야 기록이 돼요. 그것도 고려 초입니까? No, 아닙니다. 고려 중기 와야 됩니다. 오죽하면 고려의 예종이라는 임금은 도이장가라는 향가를 불러요. 두 장군을 애도한다라고 하는. 그럼 향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 중기까지 향가의 전통의 맥락이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처형가라든가 모죽질한가라든가 물론 신라시대에 생산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만이 나타내 지금 단순히 아까 기록적인 면에 있어서 25수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나마 균여대사가 14수를 남겼고요. 삼국사기는 없습니다. 삼국유사에만 남아있거든요. 이런 스님이면. 그것도 언제입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언제적 역사서인가요? 고려 초기 아니잖아요. 중국이잖아요. 특히 삼국유사 같은 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중국의 모범생이었어요. 이거 하면 굉장히 아주 뛰어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데 내게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대리전쟁을 했어요. 생각도 대리전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대리전쟁하기를 그만두자고 시작한 것이 일본이 바로 9세기입니다. 9세기. 그럼 대리전쟁 안 하려고 9세기에 제일 많이 시작한 가장 획기적인 발명이 뭐냐면 자국어 문자예요. 문자의 발명이에요. 그때가 몇 세? 9세기입니다. 근데 그 9세기보다 더 앞서서 자국어를 먼저 개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깜짝 퀴즈 할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고구려부터 시작했어요. 고구려, 백제. 그래서 제가 번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더 올라갈게요. 고구려 위에 더 올라가면은 고조선까지 올라갑니다. 고조선에 올라오면 우리 국문학이라든가 교과서 보면은 어떤 시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아마 공무도하가라고 고조선이가. 고조선입니다. 근데 한자로 되어 있어요. 사구체 한자예요. 사구체 한자가 그 당시 가장 유행했었던 한자체예요. 시에서. 니마 건너지 마. 공이는 그대 공자잖아요. 무하니까 물하고 똑같아요. 건너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고노가와 가와는 와다라나이데. 라는 뜻이에요. 뭐 백수광부의 노래다. 그래서 흰머리가 미친 남편의 노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참이거든요. 어느 나라든 시가라고 하는 거는 진실을 담아내는 거지 불편한 어떤 형식을 담아내려고 그러진 않아요. 공무도화가 역시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가장 우리의 서정을 잘 대변한 것을 바로 이 노래에 담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일찌감치 일본은 9세기에 본인들의 문자를 가나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가나 하면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 하면은 한자가 어떻게 돼요? 가짜가 무슨 가짜인가? 가짜. 그죠? 가짜. 예, 빌릴 가짜, 임시 가짜, 거짓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거짓이에요. 나는요.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명 글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글자가 아니고요. 어떤 글자란 말인가? 가난한 게 빌린 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명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상에 무슨 이름도 사용합니까? 가명하잖아요. 가나돼요. 그럼 진짜 글자는 진이니까 진명이죠. 그 일본어도 마나라고 하잖아요. 일본어는 진명이라고 적고요. 마나, 가나모지, 마나모지 하잖아요. 그것에 자각을 한 게 9세기예요. 진명은 그러면 뭐예요? 간지레스. 한자일까요? 한자예요. 저는 지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는 좀 더 중국 중심의 사회니까 실제가 그냥 실제고 네. 이거는 혹시 한자예요. 소원한 거였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도 한자에서 이렇게 빌려왔지만 우리도 빌려와서 적은 글자가 향찰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어떻게 따라라. 적어야 그 향찰로 향찰로 적은 노래를 향가라고 불러요. 향가. 여러분, 이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두, 구결 들어보셨습니까? 요 세 가지 장치로 우리는 20세기 초까지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관리돼 있어요. 어떤 관리를 썼겠습니까, 선생님? 기록하면 그게. 이방이라는 이제 지방 관리. 그렇죠. 높은 사람 안 썼습니다. 낮은 관리층, 현장에서 그대로 쓸 때는 한문 언제 그거 쓰고 앉았어요? 근데 그 경전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불교 스님들 언제 그 다 그 해석을 다 해요? 서당도 못 다니는데. 그게 구결이에요. 그래서 문자의 자각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된 그대로를 가져와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문학이라고 합니다. 니혼 모나지 데스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한문학으로 기록된 그 이면에는 무궁무진한 무슨 문학이 있습니까? 구비문학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막 무슨 고쇼文그 구비문학, 그 구비문학을 다 쓸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자와 대항하면서 한자와 저항하면서 비록 한자를 빌리지만 우리말 순서대로 나타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향찰이고요, 이두고요, 구결의 형태거든요. 그것이 마침내 우리 문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 오리지널 한문학이 있다면 이 한문이 점차 한국인에 의해서 적혀지면은 한국 한문학이라고 불러요. 일본에도 마찬가지 식자청이 있었다라면은 중국 한문학이라 안 하고 역시 일본 한문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충돌하는 지점에 만난 접점들이 바로 일본어에서는 카나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것이 히라가나가 될 수도 있고요, 카타카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의 개념은 지금 2000년도, 2024년까지 끊임없이 향찰, 구결, 이와 같은 형태가 1443년에 마침내 어떤 문자 체계가 발명이 되나요? 민정이 발명돼요. 이때 고려가요가 들어와요. 백제가요도 번역을 해요. 이제 어느 말로 번역을 합니까? 백제가. 그다음 고쇼. 구치스타인에 있었지만 이런 거를 누군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
또는 기억을 오래 한 집안의 사람을 모았겠죠. 이런 데이터를. 그렇죠. 그래서 악학 승징이라든가 악학 괴범이라든가 악장 가사라든가 그죠? 이런 텍스트들을 세종조라든가 세조조의 일종의 문화 어떤 프로젝트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 일본 역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가나의 발전입니다. 가나 발전 이름에 만요가나라고 했어요. 만요슈에서 충분히 그들은 그들의 어순 순서대로 자신의 서정을 뭐 했다는 표현입니까? 뚫어냈죠. 스크래치 없이 웬만큼 배출해냈단 말이죠. 그것이 복잡하니까 첨예화되고 하나의 다듬어진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히라가나가 되고요. 가타카나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히라가나는 오랜 동안 남성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뭐만 썼습니까? 한자와 카타카나만 썼습니다. 히라가나를 쓰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마츠오 바쇼입니다. 물론 마사오카 시키 역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직성을 벗어나서 세상에는 그 경직 아울러서 유연함이 필요한 세상은 조화로운 것이 바로 진과 선과 미의 세 가지의 판단하는 우리의 심미적인 활동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섬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과연 어떤 것이 근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진섬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미의 개념입니다. 아름다움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진 하면은 불편해요. 선은 더더욱 액션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구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은 어떻게 나는 이것이 아름답다, 지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미의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마쇼가 생각한 나는 완성된 자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다시 말해 선의 세계라든가 자꾸 인식의 능력으로만 자신을 가두려고 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너무 세상을 논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박하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츠오 바쇼였고요. 그의 작품 중에 하나, 이 작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하이쿠에 처음 접하는 작품일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기처럼 나옵니다. 드러낸 거는 나팔꽃밖에 드러내 있지 않고요. 아침밥하고요. 그 남자랑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서구적인 진선미의 어떤 개념들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컨대 바쇼가 생각하는 것은 서구적인 어떤 진의 개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는 결국은 어떻게 아름다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더욱 한 번 더 제3, 제4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화두를 이 제자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짧게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